비트코인 폭락 이후,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를 곁들인.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형님들 잘 계시는지요? 1억 4천 자산 인증하고 다음날 자산의 20%가 증발했습니다. 약 4천만 원 정도를 강도가 들어서 가져갔어요. 중간중간 수익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52K 고점 찍고 거의 42K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해서 중간까지는 오긴 했는데 8월에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 오면서 하락이 와도 이건 건강한 조정이다 하고 다시 극복하겠지 웃으면서 이제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랜만에 붓다빔을 다시 맞아보니까 억 소리만 내다가 대응 하나도 못하고 청산당하고 겨우겨우 반등 튀는 걸로 반 정도 복구했습니다. 이번 하락빔의 고점에서 저점 퍼센티지는 19%, 한 3주간 천천히 오른 가격을 한 방에 다 깎아버렸습니다. 비트가 이 정도니까 뭐 알트는 30에서 50% 정도 꺾였는데 제 주력 포트는 거의 알트라 좀 세게 맞았습니다. 그나마 유동성 풀 돌려놓은 것 때문에 하락 여파가 덜한데 이번 청산빔으로 시장에서 청산당한 금액은 무려 3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5월 19일 이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무소유 깨달으라고 내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붓다빔이 이때 거의 한 1주 2주 동안 50%, 비트가 50%, 알트가 7, 80% 나락을 가버린 그때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트레이더나 차티스트 관점은 다 다른데 하락한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2013년, 17년 차트를 보고 첫 번째 상승 이후 하락, 두 번째 상승 이후 폭락하는 구조로 이번에도 올 4월 상승장 최고점 64K를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52K를 찍고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데 반대하는 입장들은 이번에 중남미에서 첫 법정통화,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이 지정된 것처럼 많은 기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도입 이후에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대기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홀딩 기업들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1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위가 테슬라, 3위가 갤럭시 디지털 이렇게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도 550개를 보유하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무려 10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현재 조정 이후에도 30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넥슨이 있는데 개물려 있습니다. 그럼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인베이스를 향한 SEC 내부 규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인데 코인베이스에 이번에 코인 대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SEC가 준비를 하던 와중에 SEC가 거기에 규제를 하고 고소할 것이란 예고를 하였고 그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코인베이스의 대량의 현물 매도, 코인베이스 앱에는 한때 오류가 발생했고 코인베이스 역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나 발생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주도하지 않아서 김치 프리미엄이 오랜만에 10% 정도 생겼었는데 이로 인해 선물 금액이 잇따라 청산되면서 저번에 숏 스퀴즈로 비트코인이 폭등했던 것처럼 롱 스퀴즈로 인한 폭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굴자 매도 이슈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가장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채굴업자들입니다. 채굴자들이 출금을 많이 하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채굴자 출금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굴자 물량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반영될 양이 아니라서 이 보라색 양을 보면은 저번 상승하기 전에도 엄청 낮았었고 상승 때는 채굴자들이 많이 출금을 해서 이익 실현했었는데 이번에는 별 지장이 없고요. 세 번째는 IMF의 가격 조작설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대통령이 비트코인이 폭락하던 때에 150개를 추매했는데 트위터에 이때
싸게 사게 해줘서 고마워 IMF 이런 식으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IMF가 비트코인 가격에 관여했다 생각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추측만 남고 있어서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상황일까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수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것은 팔기 위해 놔둔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적을수록 가격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번에 하락대 비트코인 개수를 보면은 오히려 더 줄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양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SSR 지표인데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적을수록 좋은 반면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자면 상승은 항상 큰 하락 뒤에 나왔습니다. 1번 청산빔, 2번 청산빔, 3번 청산빔, 4번 청산빔, 그리고 2번 청산빔 뒤에도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상승은 항상 하락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거의 정확하게 맞춘 암호화폐 분석 업체 플랜비가 거의 정확히 이번 하락장 때도 43K를 맞췄고 그 다음 예상으로는 10월 63K, 11월 98K, 12월 135K를 예측했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은 플랜비가 올린 트위터고요. 플랜비는 이제 스톡 투 플로우라는 모델을 통해서 가격을 예측하는데 희소성과 가격을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기간을 색깔로 표현해낸 그래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2013년과 17년 불장 시그널을 정확히 맞췄고요. 노란색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역대 불장인데 이번 불장의 경우 전반기 불장이 주황색까지밖에 안 나오고 지금 이제 노란빛이 나오면서 흰 라인을 조금 넘어서 다시 떨어져야 불장이 끝난 걸로 인식하는데 이걸 보면은 아직 후반기 불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연말에 알파를 한 대 뽑나 이런 소리 하면은 청산나니까 그만 나대고 비전 있는 가치 있는 알트코인들을 더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가치 있는 알트코인을 살 경우 정말 큰 이득이 되니까요. 그리고 시장에 믿을 사람, 믿을 분석가가 없기 때문에 뭐 본인 돈이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쉽게 하려면 좀 잘 맞는 남 보고 따라하면 되고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단에 이렇게 펌핑 코인 찾기 해서 미리 다른 코인 찾아놓은 것 링크나 제 블로그에 글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성투되시길 빌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